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탑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 힘이 또 다른 일을 해도 그 기운이 있어요. 오늘은 세상 끝에 카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카페에서 메뉴판을 펼치자마자 보게 된 그 질문 중에서 세 번째 질문이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렇게 묻죠. 세 번째,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좋은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약간 생각을 좁게 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르게 물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스, 노잖아. 죽음이 두렵습니까?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어쨌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 예스, 노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뭔가 충만이라는 게 가득 찬다는 뜻이니까 가득 채우는 그 그릇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내 돼지 저금통에 돈이 가득 차도록 한다. 이거는 좀 목표가 명확한데 이 그릇이 뭔지를 몰라요. 충만이라고 할 때 뭐를 가득 채운다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정답이 없다는 건 알죠? 그냥 내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충만한 삶은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보니까 이렇고 나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충만이 100이라면 지금 난 몇 퍼센트 정도 차 있는지 절반은 차 있는지 아직은 바닥인지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저는 이제 서른이 됐는데 일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충만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충만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는 애매합니다. 충만이라는 건 딱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내 생활하는데 금액 얘기해야 합니까? 그럼요. 또 얘기해야죠. 괜찮아. 많을수록 좋긴 그럼 한데 그럼. 그래도 한 20대 때는 내가 한 33, 4시 되면 한 5, 600을 벌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한 달에 같아요. 한 5, 600. 근데 그때는 그게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돈을 쫓아서 일을 했다고 해야 할까? 근데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충만한 삶이 지금 생각하는 충만한 삶이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뭐 저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한 3달 된 것 같아요. 혹시 돈이 5, 600을 벌 자신이 없어져서 좀 바꾼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얼마 전에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약간 패닉 멘붕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와 약간 띵 한 대 맞은 듯한.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아빠 아직도 일하시거든요.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나 결혼 언젠간 한다.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아빠 차를 바꿨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쌍용 스포츠칸 그거를 스포츠칸. 네 그거를 진짜 한 5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 차를 사고 싶다. 네, 그 소리를 계속 들었었는데 이제 아빠가 차를 너무 오래 몰아가지고 이제 등급이 안 나온대요. 공사를 들어가면은 폐차를 해야 된대요. 마침 그것도 있었고 아빠가 아픈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빠 바꿨는데 너무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아빠가 몇 살이시지? 아빠요? 61년생이요. 61년생이면 네. 이제 60이 넘으셨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빠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 차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꾸신 것 같아요. 30년 타려고? 70대인가? 그럴 때 되면 면허증 반납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거 저기 아니에요? 테스트 받으면 다시 또 괜찮나요? 연장할 수 있어. 그때 일이고 나서 진짜 건강이 중요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안 좋으면은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그냥 막연히 했다면 요새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생각하는 충만한 삶 건강하고 행복하자.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 한 30% 정도밖에 30%, 30%. 건강한 둘째치고 과연 내가 행복한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아직은 한 20-30% 정도 왔지 않아. 어느 정도가 돼야 행복한 겁니까? 100% 행복한 건 어떤 겁니까? 100%요? 그냥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즐거우면 100%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내가 같아요. 하는 일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이 일뿐만 아니라 음.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뭘 하거나 했을 때도 정말 이게 힘들지만 재밌다.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100%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SNS 3점입니까 지금? 맞아요. 3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제 165페이지에 그들은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존재 이유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다. 그리고 그 존재 이유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이 따른다. 이게 저는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을 합쳐서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비슷합니다. 내가 존재할 이유랑 충만한 삶을 사는가 그거를 합쳐놓은 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해보면 저도 이거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나도 여기서 딱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이 165페이지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늘 행운이 따른다. 이게 세 가지 질문을 다 뭉뚱그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첫 번째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 존재 이유에 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면 그러면 충만한 삶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면은 뭐 죽음이 들어올 일이 있나? 이렇게 좀 뭔가 덜 하고 가면 아쉽겠지만 이 부분이 진짜 세 가지 질문을 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자, 우리 두 번째를 누가 할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충만한 삶? 이라는 게 이게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보다 오늘 혹은 오늘보다 내일이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충실하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작은 거라도 내가 오늘 책을 한 권 읽거나 기사를 하나 봐도 조금 더 어쨌든 내가 이렇게 관점이 좀 넓어질 수 있잖아요. 어제보다는 그래도 오늘 내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조금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 조금씩 더 발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좀 좋았던 글귀가 어떻게 살았던, 어떻게 뭐 공부를 했던,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결국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다. 누구도 내 운명을 흔들 수 없다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저렇게 좌지우지하는 거를 내가 내버려두면서 살아왔었다. 내가 내 인생을 좀 핸들을 잡고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우리 MZ세대, 중국의 MZ세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탕핑족이라고 합니다. 탕핑족? 탕핑족은 무슨 뜻입니까? 탕핑족이 아마 제가 정확히 탕핑족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보니까 탕핑족, 일본은 사토리, 미국은 이제 부모 세대라고 하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포기, 우울, 그리고 자살이에요. 우리나라가 외국 외신에서 우리나라 보고 뭐라 하냐면 자살공화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기사로 한국을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OECD 중에 자살률 1위잖아요. 압도적인 일이죠. 압도적인 일이죠. 거의 3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도 3배 가까이 높은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 자살이 사회적 고통지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통계학에서는 자살률을 단순히 자살률로 보지 않고
이 전체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 지표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신건강 수준이 굉장히 불안하다인 건데, 제가 놀랬던 게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고 20대 사망률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자살이더라고요. 30대도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20, 30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힘든 거를 선생님들도 공감하나? 라고 하는 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 뉴스 기사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면서 봤거든요. 왜 자살했을까? 뭐가 힘들까? 이런 거 보다가 이제 제일 와닿는 글이 하나 있었던 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소유를 늘리는 거고 하나는 욕망을 줄이는 거래요. 근데 우리 대부분 지금 이 책도 그렇고 대부분이 욕망을 줄이는 거에 포커스를 되게 많이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돈 욕심도 컴다운 지금도 얘기하는 것처럼 돈보단 건강이죠. 당연히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들이 거의 우리가 막 돈을 쫓는 사람이 제약시 돼버렸고, 뭔가 힐링, 뭐 감성, 뭐 모든 걸 내려놓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선이 돼버리는 이 현 상황이 지금 이 사회를 반영한다는 게 지금 사회통계학적 지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제가 놀랬던 게 20대 70% 이거 어디 통계 다루냐면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대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 돌렸거든요. 왜 아이를 낳지 않겠냐에서 절대 다수 50% 이상 체크했던 항목이 뭐냐면, 우리는 너희를 위해 노예를 낳지 않겠다래요.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그래.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워딩이 되게 세더라고요. 그러면서 20대 청년들의 74%가 노령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에 공감하지 못했다. 근데 저도 이 두 말에 너무 공감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선생님들도 이런 거 관련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힘든 부분도 아마 선생님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워딩이 제일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제 삶이 변하는 걸 못 느끼겠어요. 물론 이제 원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급하게 하면 안 된다, 노력하고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너무 공감이 되지만, 지금 시대가 주는 이 사회적 현상이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변하고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사실 따라가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 주식 그때 불장이었다 망했을 때도 그렇고 부동산 때도 그렇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본 게 20대예요. 20대 애들이 이때 놓치면 평생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빵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는데, 저도 남일 같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세상 끝의 카페라는 책을 보면서 딱 이 중간에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내가 욕망을 줄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충만한 삶이라는 파트에서는 좀 욕심을 내면서 살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니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까 몇 가지 그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욕망을 줄이든가 아니면 소유를 늘리든가, 이 말은 전제가 뭐예요? 이 모든 어떤 단어에는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 이것은 행복을 소유의 관점에서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내 맘대로 하면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반만 맞아요. 절반만 맞는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면 감각적으로는 그게 사실인 것 같거든. 갑자기 유튜브 한번 대박이 나가지고 막 돈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그런 사람들 돈 써도 계속 남으니까 한마디로 돈 지랄을 해요. 진짜.
그 중에서도 또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 약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자, 근데 보세요. 차원이 다른 것을 뒤섞어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미는 2차원에 살아요. 3차원 공간이 별로 없어. 개미는 시선이 낮잖아. 그러니까 바닥에 딱 붙어서 다니잖아요. 근데 개미는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인식할까요? 잘 모르겠죠. 개미 시야에 안 들어온다고. 사람이라는 게 큰 나무도 안 들어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나무를 개미가 타고 올라갈 때도 바닥에 가다가, 그러니까 평면이죠. 평면. 개미한테는 평면밖에 없는 거예요. 3차원 공간이라는 개념 별로 없어.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가다가 뭐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또 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닥을 기어가다가 나무로 올라가지만 여전히 개미한테는 평면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실제로는 한 차원이 더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마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행복을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내 맘대로 하니까 좋다. 이게 만족인가? 만족이 아니라 기쁨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행복은 내 뜻하는 욕구가 이루어져서 막 기분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있어.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고 그것도 행복하죠. 근데 그러면 맨날 맛집만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면은 행복한가?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달달하고 맛있는 걸 좋아해. 그럼 집에 뭐 초콜릿 한 박스 사놓으면 그러면 내가 행복한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또 다른 차원은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 내가 비록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지 못해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어떤 좋은 관계가 됐어. 친구하고 좋은 어떤 관계가 있어. 며칠 전에 어떤 제가 요새 수요일마다 그 줌으로 하는 그 명상 그 지도자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한 10명 같이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다가 두 분이 이 지도자 과정에서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그리고 줌으로만 만났을 뿐이야. 근데 두 사람이 그 1대1로 몇 마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막 펑펑 울면서 막 감동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기의 살아온 삶을 저 사람이 그대로 다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자기 삶을 보다듬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동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보세요. 그래프가 우리가 보통 X축, Y축 두 개가 있잖아. 만약에 여기 X축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그리고 이 Y축은 만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1994년도 그때보다 지금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국민소득이 10배가 됐어. 그때 1인당 뭐 4,000불, 뭐 5,000불 이렇게 할 때였거든요. 내가 대학생 때는 4,000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4만 불 가까이 돼가죠. 10배나 좋아졌어. 그럼 10배나 다 기뻐야 될 거 아니야. 10배나 뭐 맛있는 것도 잘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배나 많이 죽어. 그럼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30년 동안 새가 빠지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후진국에서 지금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만약에 그게 목표여서 그렇게 살았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은 곳이 곧 행복이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10배나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했던 게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청년들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근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거죠. 이 한 가지 축이 Y축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만족하는 법도 이게 행복에서 중요한 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소소한 것에서도 꼬마 선비김밥을 먹고도 뷔페 간 것만큼이나 맛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레 포기하고 어차피 뷔페 갈 돈도 없으니까 뭐 그런 거나 먹고 뭐 자기 합리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 안 그래, 실제. 저도 뭐 발리에 가가지고 뭐 그 인피니티 풀에서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뭐 옆에 그 하와이안 펀치 하나 놓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은데 그 앞산에 고산골 올라가가지고 냇물에 발 담그고 있어도 별로 많이 차이 안 나요. 물론 둘 다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둘 다 해볼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고 나면 비슷합니다. 진짜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그렇게 보세요. 이거는 2차원이잖아. 근데 Y축 하나를 펴면 1차원으로 바뀐다고, 직선으로. 그러면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많이 가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이 좋아질 만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다 행복할 거야. 안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서 기분이 좋을 만한 환경이 많이 있어. 근데도 불만족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맛집에 가. 그렇지만 밤에 잘 때 보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만족하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충만한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자살하잖아. 재벌집 딸도 자살을 하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가요? 두 번째 많았나? 그분도 자살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멈추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짜로 그런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죠. 통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30년 전보다 우리나라는 10배나 더 잘 산다. 그렇지만 죽어나가는 사람이 10배나 많아졌다. 측만증 환자도 10배나 많아졌어. 우리 삶이 이 측만증 환자의 척추처럼 이렇게 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충만한 삶은 그냥 제가 행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주위 사람, 뭐 제 지인들 이렇게 해서 제 주위 사람들이 그냥 행복해야 되는 것 같은데 또 행복에 대한 정의를 또 말하자고 하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딱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만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작은 걸 해도 내가 만족하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면은 내가 행복하니까 그게 저는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돈이 많아도 쓸 시간이 없어서 그럴 사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행복해야지 충만한 삶인 것 같고 돈이 많아서 쓸 시간이 없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좋네요. 그런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하시면 됩니다. 가스라이팅 안 당할 것 같아요. 그냥 빨대는 꼽으면 돼. 저는 지금은 한 50% 정도 50%?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나이는 몇 프로야? 저는 그날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날 다릅니까? 네, 오늘 하루 얼마나 어떻게 100%의 척도가 있다면 평균 최근 1년간 몇 프로가 같습니까? 최근 1년간은 좀 높았던 편인 것 같아요. 70%. 70%? 오케이, 좋았어. 70%, 50%.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높아질 것 같아요. 점점 100%로. 그렇지. 점점 살아가면 충만해질 것 같고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그냥 내 자신의 존재가 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남은 안 궁금하잖아요. 그 열쇠는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이 책 읽으면서 느낀 게 그냥 똑같은 이제 남한테 휘둘리지 말고 에너지 쏟을 때 에너지 쏟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방향을 조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저는 방향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읽어서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너가 이 책 되게 좋았어. 저도 쉽게 잘 읽힌다 했잖아요. 쉽게 잘 읽히는데 엄청 많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읽으면서. 그래서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어떤 내 자신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책인 것 같았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충만한 삶은 일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도 그렇고 뭐 하고 싶은 것도 그렇고 항상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어떤 일을 해도 뭐가 잘 안 되더라도 후회는 없었어요. 항상 뭔가 해봤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했던 거고, 거기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 뭐 더 좋은 결과가 있는 방향이 있었든 간에 어쨌든 간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크게 후회는 없었고, 그런 걸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떤 일에도 뭔가 수술 잘 풀리고 다음 할 게 생각이 나고 좋겠다. 다음 할 거를 하게 되고, 수술 잘 풀리고.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던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도와줬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많이 제가 길을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선택할 때도 그랬고, 물론 선택은 제가 했지만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요즘 또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해먹을 수 있을까? 해먹을 수 있을까? 에너지가 좋지 않은데? 해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10년 앞으로 보는 거는 10년, 15년인데 10년, 15년만 일하고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향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혹은 이 직업으로서 다른 길을 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30대가 넘어가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고, 적어도 60대, 70대 혹은 최근에 들은 어떤 환자분들 대화를 하면서 들었던 거는, 내가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을,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선 뭐 프리랜서로 이렇게 잠깐이라도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 얘기했던 사람이 인테리어 업자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거를 평생 먹고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서 계속 일을 줄여서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뭐 힘들면 일을 좀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이래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일로 평생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정말 좋은데 평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파야 될까 하는 고민이 지금 정말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잘 대답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선택이긴 해요. 근데 뭐 언젠가는 뭐 늙어됐듯 제가 선택해서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쉬는 날에 이제 가전제품을 사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가전제품을 사러 갔는데 돈 한 800, 900 정도 썼어요. 800, 900 정도 썼는데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만큼 돈을 써도 플렉스. 행복하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래서 이 진짜 그냥 필요로 해서 냉장고라든지 필요해서 뭐 그래. 그래서 세탁기나 샀는데 그냥 뭐 진짜 행복하다 생각도 안 들고 살면서도 즐겁다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랬어요. 돈이 정말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 중간에 아까 잠깐만 언급하고 가면 김승호 회장님 밑에 이제 제자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늘 미국에 진출을 하고 싶어해. 그 김승호 회장님 미국에서 이렇게 식품 사업에서 워낙 잘 나가셨던 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할 때 김승호 회장님 한 얘기가 있어요. 좋아, 큰 시장 두드리는 거 좋은데 탑 찍고 와, 이렇게. 거기서 제대로 확실하게 꼭 뭐 국내에서 매출 1등 하라는 뜻이 아니라
확실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그 안에서 돌려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직 어설픈데 와가지고 여기서 그 세계적인 무대에서 명함 들이밀기에는 아니다. 탑 찍고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60, 70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는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탑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 힘이 저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걸 뭐 10년을 할지 20년을 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일을 해도 그 기운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또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탑 한번 찍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되게 돈이 있어야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조금 행복하게 이렇게 뭐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그게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직도 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면 이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직 고민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됩니까? 네. 여기는 충만한 삶보다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기 수상한 카페에 오셨군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이라는 말을 우리 병원에서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고민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에너지가 별로 밝고 우리가 뭔가를 풍부하게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그런 말을 연구한다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64페이지에 아까 얘기했던 그 단락의 제목이 누구도 내 운명을 흔들 수 없다. 이 말 되게 좋고요. 저는 일당백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가 자주 듣는 채널인데 거기에 보면 사회자가 정영진 씨라는 분이 있어. 되게 독특한 분이에요. 그분 내가 볼 때 되게 행복한 분처럼 보이는데 무슨 책 얘기를 하다가 옆에 다른 패널들이 당신이 이런 어려운 상황, 불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무슨 종교 관련 서적이었던 것 같은데 신이 당신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분이 한 1초 멈칫하더니 나는 신이라도 나를 불행하게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나는 그냥 행복할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난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누구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하기가 쉽죠. 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행복하기가 어렵고 만족하기도 쉽지 않아요. 189페이지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멋진 이야기다. 단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작가인지 또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원하면 이 스토리는 내가 쓰면 돼요. 누가 아까 가스라이팅 얘기해서 생각나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내가 대본을 쓰지 않았다는 거야. 저 사람이 대본 쓴 대로 내가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연기하기가 힘든 거지. 우리는 배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작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스토리 쓰고 내가 연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원이 낮은 사람들과는 대화를 깊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분명히 두 가지 차원이 있었죠. X축도 있고 Y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축에만 자꾸 사람을 올려놓으려는 사람이 있어. 야, 돈 많으니까 행복하잖아. 돈 없으니까 불행하잖아. 자꾸 이 차원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는 길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말려요. 말려. 피곤해. 그러니까 차원을 낮추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깊게 안 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지내는 게 낫고, 그리고 스토리는 내가 쓸 수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연기가 마음에 안 들잖아. 너무 피곤하잖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스토리를 밤에 다시 써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세상 끝에 카페, 이 수상한 카페 이야기는 오늘 마치고 우리 다음 주는 Say No, Say No의 가르침을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